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노인들은 30에서 40년대 일제 말기의 가부장적 시대에 여자의 인생은 개돼지하고 똑같았던 이 시대에 살았던 여자들이 소학교도 안 나온 분들이 90%가 넘어요. 국제관에 가보면. 이분들에게 이걸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에요. 노인들에게 건강한 운동을 갖춰라. 노인 건강운동. 그래서 여기에 체조, 율동, 요가, 댄스, 노래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건강하게라도 지내시라. 제 말 이해되시죠? 네. 여기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노인들의 교육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점심 먹기 전에 체조하고 운동했지만 요게 노인들에게 지금 교육의 거의 80%. 근데 이제 베이비 부머, 고등교육을 받은 여러분들이 점점 노인층으로 들어오면서 이쪽으로 점점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확대되고. 왜? 알아들을 때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그리고 세 번째 시작. 요건 굉장히 복받은 죽음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작. 아까 우리 선생님 잠깐 했지만 이런 것들이 그런 걸 겁니다. 그래서 사후 분쟁이 없게끔 잘 해놓고 가는 거. 그 다음에 고통 없는 죽음. 아까 여러분이 많이 했던 것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임종기 동안 독립성과 자율성. 아까 우리 선생님 잠깐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거, 편안한 죽음.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럼 자, 하나 적어보십시오. 가장 안 좋은 죽음. 내가 생각하는 제일 험한 죽음. 자, 적어보세요. 가장 안 좋은 죽음. 자, 강릉 선생님이 교통사고. 네, 우리 선생님. 네, 우리 객사. 사고사. 내가 죽었다는 것도 모르는. 그냥 너무 비참하죠. 한 달 후에 발견되고 뭐 이런 거죠. 네. 내가 오래 병생을 하다가 살인사에 다 없어고 죽은 건 그게 안 됐지. 네. 근데 교통사고를요 95세에 당했어요. 그럼 그렇게까지는 괜찮잖아요. 잘 죽었어? 물론 굉장히 비참하겠지만 그래도 나이 천수는 누렸으니까 괜찮을 것이다. 예를 들어 백사도 비슷한 개념으로 치면 그래서 이 반대가 1번입니다. 보시면 부모를 앞선 중 천수를 다 준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정말 마음 아프지만 5살 때 당했다. 트럭이 뒤로 와서 모르고 깔렸다. 아니면 어린이집에 히터를 틀어놓고 나갔는데 떼압백 같은 8월에 쪄 죽었다. 뭐 이런 것도 너무 아프잖아요. 이런 게 다 있어. 부모를 앞선 자의 죽음이 가장 무서운 죽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가 아까 말했던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단명하는 거. 세 번째가 순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일 많이 났어요. 비명행사, 백사, 자살 등 사고사. 나 감당만 못하고 죽는 거잖아요. 다. 그 다음에 사후 가족 분쟁을 일으키는 죽음. 정리정돈 안 해놓고. 그 다음에 걱정되는 자식의 삶. 그 다음에 1개월 이상의 임종기간. 아까 말한 대로 병원비 다 쓰고 결국 빚까지 내서 죽는 죽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죽음이다. 그러니까 자, 잘 보세요. 노인들에게 가서 이런 웰다이 교육을 할 때 이렇게 차라리 하나씩 질문 던져보고 짧게 응답하고 서로 생각하게 하고 같이 동감하게끔 만드는 것이 어른 교육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막 가르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선생님은 요 이야기 좀 조금은 수명 늘릴 생각이 아직도 없으십니까? 한 10년만 더 삽시다. 아니 우리 형제들이 다 나이가 넘어가서 이제 그 얘기 못 하고요. 네. 사실은 엄마가 65세 돌아가셨어요. 아, 그래서 그 이상의 그림이 노인 여성의 그림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오빠들이 다 지금 80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이고 장수 집안 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자, 이제 볼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딱 보면 이제 정리할게요. 교육을.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이야기들 중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이겁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 정리. 아까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웰다잉에 대한 교육을 듣고 나서 수명에 대한 연장을 좀 더 고민해봤다. 이런 생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같은 강릉 선생님 같은 경우는 죽음에 대해서 안 들어봤는데 생각도 안 해봤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네. 그러니까 생각 정리가 어느 정도 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정말 좋은 죽음과 나쁜 죽음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아까 우리가 말했던 이 앞에 이 죽음 중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뭘까? 자살.
아니 자살도 중요하죠. 여기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부모보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시대가 바뀌면서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차 탈 일이 있어야 교통사고 당하지. 뭐 어디 돌아다니면서 교통사고 당하지. 근데 요즘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어볼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요즘엔 최근 죽음의 형태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딱 한두 개만 보면 아 내가 이건 안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좋은 일이라는 건데, 일단은 죽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 다음에 또 아까 가족들에게 안부 안녕도 인사 전하기 했고 버킷리스트까지 실현할 거. 여기까지가 뭐냐? 죽음 전에 해야 될 일들. 죽음 전 특히 뭐냐면 이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보시면 삶에 대한 성찰. 어떻게 더 살 것인가. 인생 설계 버킷리스트. 그래서 웰 에이징 파트가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 강의를 했을 때 웰 에이징을 해라 그럼 요쪽에 대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리고 40대에게는 좀 더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야기 좀 해주는 게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밑에 여기 죽음 준비, 유언, 유서, 상속, 유품, 유물, 사전연명, 장례 등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실전 단계라고 해요. 정리, 이별 준비. 그래서 본인의 주변 정리, 남겨진 자에 대한 정리, 분쟁을 예방하는 정리 이렇게. 요 두 가지로 크게 웰다잉 교육은 나뉩니다. 그럼 보통 여러분이 가서 복지관에서 선생님들 웰다잉 강의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위에입니까? 아래입니까? 아래. 여러분이 착각하지 마세요. 다 이쪽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복지관에서는 요걸 해달라는 거예요. 웰다잉법이 만들어진, 좀 더 잘 보여드렸지만 웰다잉법의 가장 핵심 키도 여기에요. 여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웰다잉, 좋게 죽자를 반대가 웰빙, 그래서 잘 살다 죽는 것이 좋은 죽음이라고 막 너무 크게 답을 정해버리는데 실은 복지관에서는 요걸 하라는 겁니다. 요걸. 그래서 만약 1시간만 주어졌다 그럼 요게 키. 요게 키. 일단 넘어갑니다. 자, 웰다잉 교육의 정석 무엇을 공부하는지 잠깐 볼게요. 자, 웰빙이다. 이건 넘어갈게요. 웰빙은. 자, 웰다잉, 준비된 죽음, 아름다운 죽음, 아름답고 품위 있는 생의 마무리 이런 이야기고요. 그럼 넘어갑니다. 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생명 연장을 위해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결정할 수 있는 법. 이걸 웰다잉법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은 노인에게 가서는 실제 가르칠 필요는 없습니다. 요건 언제 가르치냐? 식자층. 예를 들어서 좀 간부급, 임원급한테는 이런 법이나 이런 걸 가르칠 필요가 있지만 일반적인 경로당의 어르신들에게 영혼까지 이런 걸 건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번 노인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간부진들, 복지관의 회장님들 대상으로만 또 리더십 강의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은 좀 알 필요가 있죠. 자, 중요한 것은 웰다잉법이 뭐냐면 본인의 의지대로 살다가 가게 하는 것. 이게 키입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다 이 말이에요. 웰다잉 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웰 에이징 쪽은 실질적으로 웰다잉과는 별 상관없습니다. 웰다잉은 연명 의료를 할래 말래를 결정하는 것이 웰다잉 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만 볼게요. 자, 이것도 보시면 이런 것도 이제 좀 있는 분들에게 가르칠 때는 알아놔야 되는 거니까. 웰다잉법은 2016년도에 국회를 통과했고 2016년도에 법률이 제정됐고 2018년도에 시행이 됐고, 그러니까 시행된 지 벌써 3년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의사표시. 그 다음에 가족분 투명의 진술서. 그 다음에 담당한 수도는 전문가 확인. 그래서 웰다잉을 딱 하나만 갖춰라. 만약에 내가 가서 딱 핵심을 갖춰라. 그러면 뭐가 될까요? 유언, 유서, 상속, 사전연명 의향서, 유품, 유물 정리. 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전연명 의향서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혹시 우리 선생님 웰다잉 강의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네 하고 아름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면 삑. 네 버킷리스트 작성하기 할머니한테 가르친다? 삑. 1시간 특강해. 뭘 가르쳐야 돼요? 유언, 유서 가르쳐요? 삑.
뭐죠? 사전연명 양성. 가장 중요한 키는. 근데 한번 물어보세요. 선생님 혹시 웰다잉 하면 뭐 어르신들에게 행복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실전 준비편을 할까요? 물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실전 준비편 해주세요. 그러면 사전연명 양성 혹시 하셨어요? 물어보고 안 했다면 저거 하는 것이 그 복지관에서 요구하는 교육의 가장 목적에 부합되는 강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복지관에서는 사전연명 양성 강의를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좋은 죽음이 뭐고 나쁜 이 뭐고 이런 강의하고 온다? 그러면 목적이 완전히 이배되는 거죠. 할머니들 반응은 좋았을지 모르나 교육 담당자의 마음은 이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 하나만 하면 사전연명 뉘앙스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웰다잉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나무와 미타불 한잔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자, 웰다잉법의 탄생 계기를 한번 잠깐 보세요. 97년 뇌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던 환자를 부인의 유혹으로 강제 퇴원했어요. 결국 뭐가 받았어요? 그때까지는 인공호흡을 마음대로 못 뛴다 이 말이에요. 이미 식물인간 돼서 아예 가능이 없어. 그러면 그냥 떼야 돼요? 계속 넣어놔야 돼요? 이야기. 제가 그냥 너무 난감한 질문이지만 우리 양주 어르신 사모님이 이미 뇌사 상태가 됐어. 벌써 5개월이 진행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빼야죠. 근데 그것이 2018년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떼면 그것이 불법이고 살인이에요. 그것을 방지하잖아요. 그 가족한테는 미치는 거죠. 죽일 수도 없고 나중에 계속 돈을 물밑에 들어가고 그다음 또 인공호흡기를 떼자니 인간의 정이 그렇지 않고 이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가정경제를 완전히 지금 파탄시키고 한 명은 거기서 매일 상주하듯이 보호해야 되고 이 과정이 너무너무 분쟁이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정리한 것이 웰다잉법이다. 자, 두 번째 김할머니 사건. 2009년 연명치료 중단을 위해서 가족들이 소송을 해요. 중단을 결정하라고.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도 의료 수가 타가기 위해서 할머니도 안 죽이는 거 아시죠? 절대 태움도 안 시키고 죽이지도 않습니다. 수명만 연장시켜요. 왜? 진짜 그런 거야. 얼마씩 나왔는데? 그거 가서 물어보시오. 나한테 물어보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병원도 웬만하면 안 죽입니다. 왜냐하면 병원도 요즘에 아파서 돈 버는 게 아니라 건강검진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더 많고 병원은 당연히 입원이 아니라 수술로 돈 버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더 높이기 위해서 안 죽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란들이 여러분에게 없을 거냐. 아까 말했지만 우리는 아프지 않고 죽을 자신이 없다. 다 아프다 간다. 아팠을 때 예를 들어 내가 아파가지고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한 달이 지나면 우리 딸들이 슬퍼하겠지만 2달이 지나면 지치겠죠. 3달이 지나면 원망하겠죠. 4달이 지나면 뽑기 뗄까 말까 고민하겠죠. 6달 이상 넘어가 버리면 오지도 않을 겁니다. 이 가족 간의 불화를 이것이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또 내 의사가 반영되는 죽음을 원하지 여기 가고 의식도 없이 누워서 내 의사와 전혀 상관없는 치료 연명을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현실적인 것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웰다잉은 이런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제 이 부분들은 굳이 뭐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뭐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웰다잉 교육에 대해서 지금부터 할 텐데 여러분 교재 있죠? 요거 한번 펴세요. 이제 이거 정리를 통해서 웰다잉 교육을 쭉 한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직접 여러분이 할머니들한테 좀 이따 제가 마지막 시간에는 이 웰다잉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도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순서는 사전연명의학이나 유언 유서 쓰기,
상속 부분은 제일 마지막으로 넘기고 간단한 것도 얼른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페이지 시작. 나에게 만약 무슨 일이 발생하면 이 노트를 읽고 그대로 따라주기를 바랍니다 하고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적고 못하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그 노인들에게 갔을 때 수가 많으면 이렇게 하세요. 보조 강사 2명을 쓰게 해주세요. 그 복지관에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강사비를 받고 2명 정도 더 쓰시고 10명이 넘어가면 무조건 2명 이상, 5명이 넘어가도 2명 이상 해서 직접 한번 써보게 하는 거예요. 이걸 써보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냐,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의 시간이 되고 완벽한 준비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걸 노인들한테 쓰라고 하면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못 써요.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름 쓰세요. 김기순이라는 단어를 못 써요. 읽을 줄 알아도 쓰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글씨가 삐뚤삐뚤해진 노인의 글씨를 노인들은 여자이기 때문에 사진 찍는 것도 얼굴 안 좋으면 안 찍으려고 하는 분들이 글씨까지 자기의 무식함을 털어내는 건 정말 비참함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머니 이거 안 쓰세요. 빨리 쓰세요. 이건 정말 철없는 짓거리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응답으로 2명씩 붙어놓고 어머니 성함은 김기순, 어머니 몇 년도에 태어나셨어요? 34년도 2월 16일, 고향은 전라남도 화순군 도안면 은월리 2구, 지금 현재 사시는 곳은요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후살 2구. 이런 식으로 직접 여러분이 쓰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먼저 한번 볼게요. 자, 기본 정보 이런 거 다 쓰는 거예요. 에이, 다 아는 걸 다 쓰라고 그래. 따라합시다. 나는 알아도 내 새끼들이 내 손주들이 잊어버린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써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앓고 있는 병명 쓰라. 아이고 이런 걸 쓰라고 그러냐고. 그럽니다. 병 멋있게 잘한 거라고 이런 거 쓰냐고. 왜 이걸 써요? 왜 병명 이런 걸 쓰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아까 65세에 돌아가시다고 했잖아요. 어머니는 치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빨리 돌아가셨기 때문에 치매가 발견되지 않았을지 모를 일이에요. 근데 요즘은 오래 살다 보니까 치매가 많이 늘어나요. 65세 이상은 10명 중에 1명이 치매예요. 75세가 넘어가면 5명 중에 1명이 치매예요. 85세가 넘어가 버리면 3명 중에 1명이 치매가 나와요. 근데 치매는 유전이에요. 치매의 부모를 둔 자녀는 그렇지 않는 자녀의 4배 이상 높습니다. 치매가.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치매를 겪었다. 간질환을 겪었다. 예를 들어 천식을 겪었다. 이 병명을 알고 있으면 내 때에는 나오지 않더라도 내 손자 때에는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려주는 것은 어머니의 치부를 비추는 게 아니라 내 자식에 대한 사랑을 대물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야 내 손주 때에 치매가 없고 예를 들어 간질환이 안 나오고 고혈압이 없고 이렇게 하는데도 또 병명이라도 정확하게. 왜? 나중에 혹시라도 내 자녀의 예물이 됐을 때 그 병원의 소견서라든가 이런 걸 보면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안다 갔는지 의료 임상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배를 갈라서 하는 게 아니라 임상 데이터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적게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 여러분 걸 다 적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것을. 실제로. 그 다음에 과거 알았던 병명도 남김없이 좀 적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여기 봅시다. 이제 나의 아버님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있다. 혹시 우리 방배동 선생님은 할아버지 성함은? 할아버지가 없어. 엄마는 고정도 마리아였을까? 할머니 성함은?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 저는 몰라요. 전부 이북에서 넘어와서 빨갱이들이에요. 아 진짜로? 아 그래서 한 번도 단 한 번도 남한 사회에서 북한 사람들 이야기 안 했구만. 할머니 할아버지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가 북한 공산당에 고위 직책 맡고 있는 거 아니야? 이 빨갱이 집안 아니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당연히 내 바로 밑에 아이들은
알죠. 그러나 우리 선생님도 어머니 아버지가 아버지에 대해서 말 안 했어요. 왜? 뭐를 해도 우리 어머니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는다는 이야기 안 해요. 왜? 그래봤자 농사지었고 그래봤자 촐로 들였으니까 별로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물림 그냥 돼버린 거예요. 저도 실은 우리 할아버지 이름밖에 모르고 할머니 이름은 몰라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더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대 족보가 끊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 한 노트가 내 대대로 그 다음에 다 해줬으면 이 노트가 어마어마한 병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이런 거 뭐냐면 가족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메모. 이 메모가 뭐냐면 할아버지와의 추억. 이게 내 입장에서 이걸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쓰는 거야. 저는 만약에 쓴다면 혹시 가장 우리 어머니하고 추억 중에 가장 눈물 나는 추억이 뭐가 있을까요? 어머니 하면 딱 떠오르는 거. 홍시요. 홍시. 왜요? 엄마가 홍시 좋아했어서 항상 가을이면은 홍시를 샀던 게 추억이 돼서 형제들이 다 무조건 그 가을이 되면은 누구나 그걸 사고 입관하실 때 오빠가 가서 떡하고 홍시 사서 입관에다 넣으세요. 그런 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1979년 5월 5일이 제일 기억나요. 제 유일하게 우리 아버지의 기억이 79년 5월 5일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 아이. 그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광주 사립동물원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근데 5월 4일 날 같이 가기로 했던 어머니